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병원의 그 진료 시스템 자체를 온톨로지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었는데 기존에는 사실 A 질병에 대해서 실명서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막 환자 B, C, D 거 다 가져와가지고 작성하고 그러면은 사실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 소송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팔란티어의 핵심은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존에 GPT가 코드만 짜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 클로드 코드가 전체 맥락을 이해해가지고 이 오퍼레이션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면서 이 완전히 개발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래프 RAG를 통해서 진짜로 이제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학과입니다. 오늘은 AI 도입 성공의 열쇠, 그래프레그와 온톨로지라는 주제로 사이오닉 AI의 정세민 머신러닝 리서치님과 박진영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와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이오닉에서 ML 리서치를 맡고 있는 정세민이라고요. 과거에는 좀 스톤파스라는 저희가 문서를 파싱하는 프로젝트를 맡았고, 지금은 이제 온톨로지 쪽을 맡아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여러 번 나왔는데, 네, 여러 번 나왔는데요.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이오닉 AI에서 지금 ML 백엔드 엔지니어로 좀 근무하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영님은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또 클로드 코드 관련해가지고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네. 또 카페에서 또 명함을 받을 정도로. 네. 다들 또 2부 언제 나오냐고 네, 맞습니다. 기대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빨리 네, 빠르게 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그래프 레그 그리고 온톨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인데 좀 약간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직 몰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온톨로지라는 개념 자체가 좀 굉장히 생소하고 많이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게 팔란티어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좀 굉장히 이쪽에서 전공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용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팔란티어가 또 굉장히 떡상하면서 이제 뜨게 됐는데, 사실 온톨로지라는 거는 그 정의만 보면은 온톨로지는 이제 개념과 개념, 그 개념 사이의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 그것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업무를 할 때 어떠한 지식이 어디에 있고 이 지식을 탐색하려면은 노션에 가가지고 어떤 A 프로젝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조회를 하면 돼 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지식의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지식의 지도가 사실 AI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옮겨주는 작업을 사실 온톨로지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AI로 뭔가 사내 챗봇을 한번 만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굉장히 좀 파편화되고 혹은 이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지식들이나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보통 이제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에 예를 들면 고객이 있어서 국제 전화를 제가 개인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 달 보니까 25만 원이 나왔네? 그럼 이제 개인 경비 청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개인 경비 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HR분들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한 분한테 여쭤봐서 계경청 어떻게 하냐 여쭤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에 사내 문서나 노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 방법론도 굉장히 자세히 적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서 어딘가에서 이제 흘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보가 어떤 그 중앙의 어떤 관리 저장소, 싱글 포인트 오브 트루스로 잘 저장되어 있으면은 사실 어떤 인간이 좀 힘들게 그런 어떤 계속 정보를 찾아봐야 되고 업데이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오버헤드를 사실 에이전트한테 굉장히 많이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AI 내부에 챗봇 같은 것들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내 모든 어떤 데이터 원천 소스를 다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노션, 저희가 리니어 같은 거 쓰고 있고요.
뭐 슬랙, 뭐 그 기타 여러 메신저들. 그래서 이걸 저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사이오닉 내부에 이제 중앙 그 어떤 문서 관리 저장소가 있는데, 저희가 AI 챗봇이 그 저장소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여러 번 질의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AI 챗봇을 저희가 내부에 사내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레그 엔진을 붙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사이드 포트를 만든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쿼리는 잘 못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스톰파스라고 하는 내부 그 솔루션이 있는데, 스톰파스의 뭐 강점에 대해 소개해줘, 혹은 스톰파스의 특징에 소개해줘. 왜냐면은 이렇게 특징과 강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핀포인트해서 핀셋해서 가져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전반적인 어떤 의견을 사실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강점, 뭐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특징이라고 하면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경쟁사와의 비교일 수도 있고,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또 비교뿐만 아니라 뭐 강점과 단점, 혹은 이제 여기에 어떤 측면에서 주목받았나,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서브 도메인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서브 도메인으로 나눠졌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특정한 일부의 어떤 지식의 청크, 지식의 어떤 단위만 봐서는 그 어떤 지식의 단위가 어떤 레이블과 어떤 도메인에 속해 있는지를 이제 인덱싱을 적당히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사내 AI 챗봇들이 이게 적절한 도메인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메인에 대한 레이블을 사실 적당히 좀 먹여줘야 된다. 사실 이걸 어쩌면 인덱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온톨로지에 대한 내부적인 뭐 사내 도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레그라는 거에 워낙 관심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챗봇 하면 이제 레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뭔가 기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서 답변을 해주지만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레그를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기존에 좀 이런 레그의 성능을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좀 성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너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큰 맥락을 필요하는 질문에서는 기존 RAG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존 RAG가 아시겠지만은 뭐 문서에 저희가 청크라고 하는 문서를 잘게 나눈 부분 10개에서 20개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전체 맥락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로버스틱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업무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하는 업무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맥락과 맥락을 합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서비스로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납품하는 게 그 현대 서비스업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맥락과 맥락을 함께 이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거를 기존 RAG는 이 하나의 맥락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가져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여러 맥락을 가져오는 데는 효과적이 못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온톨로지를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컴퓨터하게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그래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그래프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지식 그래프의 구성 요소는 총 4가지입니다. 이 각 엔티티, 각 개체와 그리고 릴레이션십, 각 개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개체 내부에도 프로퍼티, 속성이 있죠. 여기 속성에는 이제 메타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개체가 뭔지, 개체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이 속성은 릴레이션십 안에서도 어떤 관계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개체와 개체 그리고 릴레이션십의 총 포괄하는 전체적인 커뮤니티, 클래스라고 분류하는 이런 총 4가지의 구성 요소로 저희가 지식 그래프들을 구축해서 저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정보를 저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래프로 구축하게 됩니다. 점점 그 레그라는 게 이제 작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레그는 정보를 잘 찾긴 하는데 약간 좀 맥락을 좀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래 잘 찾았는데 이거 내가 원했던 거 아니잖아, 약간 요런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좀 그래프 레그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사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A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사실 기존 RAG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A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 A가 실제로 슬랙에서는
더 최신 정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A가 지금 뭐 저기 킥오프 단계이고 또 뭐 A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런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라이브한 정보들이 같이 있는데 사실 기존의 RAG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A라는 정보에만 집중해가지고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하는데 그래프를 구축하게 되면은 저희가 슬랙에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리니어에 있는 정보, 노션에 있는 정보 이거를 다 통틀어가지고 지금 슬랙 프로젝트 A는 진행 중이고 알파 단계고 어떤 팀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까지 같이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네요. 좀 근데 약간 또 비개발자들 관점에서는 그래프 레그를 좀 구현하는 거는 그 레그를 구현하는 것만큼 어렵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사실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예시처럼 진짜로 슬랙에 있는 데이터, 리니어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 전부 다 묶어서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난 다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전부 이제 그래프를 구축하는 게 맞긴 합니다.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좀 들게 되고요. 운영 리소스도 굉장히 크고요. 또 사실 현실적인 뭔가 그래프를 증부 업데이트,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뭐 그래프 릴레이션십이 이어진 날짜와 엔티티가 생긴 날짜를 통해서 뭐 증부 업데이트를 해서 뭐 최신화 시키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그 유튜브에서 아무래도 레그라는 키워드에 대한 컨텐츠는 엄청 많아서 이제 레그가 뭔지 알겠어. 근데 그래프 레그가 화두가 됐지만 아직 많이 컨텐츠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하나하나 그냥 천천히 좀 살펴봐도 그걸 또 그 구현하고 있는 그 기업들에게 제공해주는 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또 사이오닉의 서비스 중에 하나니까 하나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프 레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 그래프를 먼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아까 어떠한 문서가 있을 때 그 문서에서 엔티티와 엔티티를 추출하고요. 엔티티와 엔티티의 관계를 추출한 다음에 다른 문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문서에서 엔티티 추출하는데 이건 기존에 추출했던 엔티티랑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하네 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엔티티를 가져와서 이 관계와 관계를 또 다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A 문서에서 그 만들었던 관계 A가 있고요. 또 B 문서에 있던 관계 B가 연결됨으로써 A 엔티티는 A 문서의 관계, B 문서의 관계를 잇게 되는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고요. 그렇게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은 뭐 이거는 사실 방법론마다 다르긴 한데 뭐 라이덴 기법을 사용하든지 아무튼 거리 기법을 사용하든지 해서 이런 커뮤니티 구축해서 어떠한 전체적인 이 엔티티와 관계를 또 클러스터링 하게 됩니다. 보여주신 그 자료에서 제가 좀 약간 되게 쉽게 이해가 됐던 게 그래프 레그를 내비게이션이라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도랑 이제 임을사하다라고 해서 그 기본적으로 레그에 맵을 던져줌으로써 좀 더 얘가 방향성을 정확히 좀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핵심 원리라고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어떠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섹터에 있는 회사의 라이벌 회사를 찾고 싶어요. 근데 기존에는 이 라이벌 회사 찾기 위해서는 이 연결되는 관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섹터와 그 하이 섹터에 스타트업이 있고요. 그 스타트업의 라이벌 회사가 있는 건데 기존에는 이 라이벌 회사와 이 개념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구축하게 되면은 이 라이벌 회사와 이 개념은 사실 이 스타트업과 라이벌 관계고 이 스타트업은 이 하위 기술 섹터에 종속된 회사고 이 하이 섹터가 너가 처음에 찾았던 그 키워드와 연관돼 있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지도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를 한번 구축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구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쿼리나 혹은 다양한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지도를 구축해주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로 동작하게 됩니다. 문서를 가지고 엔티티한테 추출하고 그래프를 추출하고 릴레이션 추출하고 커뮤니티까지 추출해서 인덱싱을 진행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디퓨전 업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과 그 라이벌 기업을 찾아줘 라고 하면은 가장 핫한 그 디퓨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하위 기술 sek터들을 찾고요. 그 다음에 하위 기술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스타트업들 찾고 그 스타트업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다른 라이벌 회사들을 같이 연결해서 총 이렇게
기존에는 문서에서 굉장히 토막토막돼서 사실 이어질 수 없었던 정보들을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뭔가 좀 더 직접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 AI, 지금 일반적인 AI 기술랑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은 일반적인 그 20대 남성을 위한 가장 좋은 자동차 대출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 자동차 대출, 이런 키워드의 베이스에서 그냥 자동차 대출에 관련된 문서만 가져오거든요. 근데 사실, 은행원 같은 경우는 알고 있죠?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정책 대출들도 많이 나오고, 또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저렴한 정책 대출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책 대출을,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이라는 키워드에 묶이지 않고, 정책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또 완전히 다른 키워드를 생각해내서 거기서 이제 추천해서 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기존에 그래프를 구축해서 20대 남성에게 지원되는 정책 대출이라는 그래프를 구축하게 되면 20대 남성과 정책 대출이라는 게 사실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강력한 관계인, 아니, 더 저렴한 대출인 이런 정책 대출을 좀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에이전트를 사실 구성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온톨로지가 있냐 없냐는 사실 거의 완전히 1일차 은행원과 그다음에 이제 온톨을 구축하는 은행원은 이제 완전 숙련된 15년차, 20년차 은행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암묵지, 맥락적 지식, 내가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어떤 정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 게 사실은 거의 이 인간의 숙련도의 저희 전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 온톨로지를 통해서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재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정보를 검색해오고 또한 재생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AI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쓰는 게 아니라 AI를 쓰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설명하는 게 레그에도 다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좀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에서도 도입을 하고 나서 이거 생각보다 그냥 정보 검색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원하는 게 결국에는 아웃풋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까지 제안을 하기 원했는데 약간 그런 거는 좀 아무래도 좀 레그에서 좀 약간 한계가 좀 있다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업이나 이제 이런 소규모 기업에서도 이런 그 그래프 레그를 반영한 그 솔루션을 아니면 챗봇을 도입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작년에 이제 기대했던 어떤 그런 AI의 성능을 좀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존의 챗봇들은 다 저런 게 가능하지 않았어?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선 접근하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거기서 좀 오는 실망감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성능밖에 못 나오는 어떤 좀 이해를 하는 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RAG가 인간에 비해서 분명히 진짜 10만 개 정도의 문서를 저희가 수업에 들어가면 넣으시거든요. 그럼 사실 10만 개 문서라고 하면 사실 인간에게 시키면은 거의 한 평생을 시켜도 다 못할 수 있는데 AI는 인간보다 100배 빨리, 10,000배 빨리 더 정확한 문서를 찾아내는 게 사실 기존 RAG의 굉장히 큰 메리트였습니다. 근데 결국 유저들의 니즈는 자신의 일을 대체해 주는 거고, 그럼 대체해 주려면은 결국 인간이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맥락과 맥락을 엮어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엔 맥락과 맥락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결국 온톨로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저희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지금 뭐 계속 떡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팔란티어의 핵심 가치 그리고 핵심 서비스 기능인 그 온톨로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정보가 워낙 기업에서도 되게 그거를 이제 보안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 파편화된 정보들이 유튜브에 좀 많이 늘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내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각광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두 분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의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네요.
사실 팔란티어가 이 온톨로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인즉슨 팔란티어가 하나의 사업에 들어가는데 보통 들어가는 돈이 뭐 100억 단위, 1000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 팔란티어가 이 온톨로지 통해서 100억, 1000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 좀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민간 쪽 사례를 좀 보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병원에서 감기 치료가 10,000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환자에게 먼저 보험 청구됐으니까 3,000원만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00원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회사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병원에게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네 뭐 과잉 진료한 거 아니니, 뭐 이거 필요 없는데 왜 했니, 그리고 이거 너네 회사, 그 병원의 잘못인데 왜 우리한테 청구하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딴지 걸면서 굉장히 많은 그 보험금을 좀 안 주거나 혹은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좀 처리하고. 저것 때문에 한번 그 이번에 미국에서 예, 뭐 네, 사건도 좀 있었죠. 네, CEO가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병원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일반 그 환자까지도 손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규모가 크냐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거의 20% 이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병원비에 무려 20%가 미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제 이 병원에서 의뢰를 준 거고요. 그럼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지급되는 의료비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당연히 이제 보험사를 설득할 만한 진료비 소명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 뭐 바쁜 의사가 할 수도 없고, 뭐 아시겠지만은 부서마다 다르고 장비별로 다르고 이제 검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시키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병원의 그 진료 시스템 자체를 온톨로지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초진 가가지고 의사 처음에 초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 A, 검사 장비 B에 가서 나오는 모든 결과들, 이런 결과들을 다 파편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한 곳으로 모으고 또 이거를 환자 A에 종속되게 만들어서 기존에는 사실 A 질병에 대해서 설명서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막 환자 B, C, D 거 다 가져와가지고 작성하고 그러면은 사실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 소송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먼저 구축했고요. 사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팔란티어의 핵심은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먼저 작성한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LLM을 통해서 거절 이유를 추출하고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로직이죠. 로직 자체는 거부 사유, 뭐 계약 위반 내용, 이런 것들 추출해가지고 추출된 거절 사유를 바탕으로 이제 진료 기록에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만약에 온톨로지로 안 하고 일반 RAG로 했다면은 이제 다른 환자들의 병원 기록까지 들고 오고 전혀 상관없는 기록을 들고 와서 미지급률 낮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축해 놓은 걸 통해서 이 환자의 화병증 정보를 검색하려면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이 환자의 진료 시스템 A 진료를 가져오려면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이거를 전부 지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저곳 어떤 정보를 어디서 가져갈지 지도화시키고 AI한테 그걸 가져오게 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거절 사유를 소명하는 항소서를 LLM으로 작성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너무 좋은 게 같이 가져온 그 문서까지 같이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보험사에 보내게 됩니다. 인간이 하는 많은 정말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온톨로지를 구축해가지고 저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건 뿐만 아니라 되게 그 비용 절감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 팔란티어 기업의 좀 가치이지 않나. 보니까는 이제 뭐 글로벌한 연매출이 한 400조 정도 되는 기업에서는 저 팔란티어 온톨로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순전하게 영업이익이 한 4조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팔란티어를 도입하는 데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기업에서는 좀 약간 부담일 수도 있는데 한 3천억에서 뭐 한 몇천억 단위로 연간으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4조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엄청 그 효과가
엄청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보다 누수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런 오토로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좀 향후에 이제 계속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또 한 기업이 되게 관심 갖고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트룩스. 솔트룩스에서 약간 솔트룩스. 한국형 맞습니다. 온톨로지를 네. 구축하는데 좀 많이 또 네, 맞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이제 미지급 의료비를 수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연간 10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에 로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기식그랩 온톨로지를 구축한 것 외에는 사실 일반인도 그냥 챗GPT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 그래프, 이 온톨로지, 지도를 구축함으로써 만드는 이 100억짜리 임팩트가 사실은 결국 이 지식의 지도를 만듦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도 보면은 이거를 전부 그 현장 엔지니어라고 하는 엔지니어를 파견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게 시키고 그 데이터를 다 있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사실 사이닉도 지금 저희 현장 엔지니어를 많이 뽑고 있고요. 네,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시다면 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 앞으로는 좀 약간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이제 서비스를 내가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으니까 가져다 써. 약간 이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팔란티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여러 명의 현장 엔지니어 거의 90%가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은데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기업의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되게 같이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찾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서비스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입해서 성과가 나는지가 저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그 팔란티어의 사례를 계속 저도 스터디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쪽으로 더 기업이나 개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네. 혹시 그리고 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두 분은 혹시 옵시디언이라는 네. 저도 사용하시나요? 옵시디언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옵시디언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아껴두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이나 SMB 기업들이 구현할 수 있는 물론 액션 땅까지는 구현은 어렵겠지만 그 그래프 레그라던가 아니면은 온톨로지를 그러니까 옵시디언은 아예 그 온톨로지 핵심 그 개념을 프로퍼티 가장 야물 데이터로 다 저장을 해놓다 보니까 노트 간의 연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해서 저는 그 레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옵시디언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레그 시스템이지 않을까. 물론 더 막 청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베딩 모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이런 거에 디테일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개인들은 사실 하기 힘든데 저는 옵시디언이랑 클로드 코드랑 네. 붙여가지고 이제 클로드 코드가 그 노트를 어쨌든 그 프로퍼티를 굉장히 잘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노트들을 찾고 그 노트를 확산하는 게 굉장히 좀 용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뷰라는 것도 있어서 노트 간의 연결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그 그래프 레그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옵시디언이 좀 아쉬운 게 사실인데 개인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좀 그쪽으로 좀 아주 의미가 있네요. 네. 네. 옵시디언 보면 어쨌든 그 말씀대로 프로퍼티스별로 노트별로 이제 그래프들 뷰 나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특정한 그 엣지별로 관련된 노트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이제 플러그인 해가지고 리트리버해서 같이 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사이오닉에서도 또 비슷한 서비스를 또 개발하고 계시다고 예. 그 부분에서도 좀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네, 저희가 좀 더 유저분들께 좀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사내 내부 이제 챗봇에다가 구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직 아레이지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그걸 좀 보여주면 돼요. 네, 그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일단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게 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이제 이런 논문들도 최근에 있었어요. 간단한 어떤 뭐 BM25라고 하죠. 그 키워드 서치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것만 해도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 레그 쓰는 것들보다 생각보다 점수가 대등하거나 혹은 높은 경우들이 있었다. 근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클로드 코드 같은 거 사용해 보면은 뭐 인덱싱을 따기보다는 뭐 커서 같은 경우에는 코드 베이스 인덱싱을 아마 할 텐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한 답을 찾기까지 이제 그 그랩이라고 하는 뭐 리눅스 커맨드를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클로드 코드 같은 친구들은 결국 플랜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원가입에 어떤 특정 기능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럼 회원가입의 기능을 수정하려면은 이런 파일을 보면은 내가 관련된 코드, 관련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플랜 해보면서 이제 그걸 에이전틱하게 수정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플랜을 수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계속 간단한 어떤 커맨드를 실행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발굴해 나가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로직 레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그래프를 미리 만들어 쓰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사전에 프리빌트된 그래프가 없이도 복잡한 지를 좀 어떻게 잘 처리해 볼 수 없을까 이런 데서 보통 시작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라고 한다면은 지도를 주는 거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만약에 그래프 지도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지리하는 시점에서 어쩌면 동적으로 지도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낯선 도시에 갔어요. 새로운 도시에 갔는데 그러면 이 도시에는 뭐 시청이 있을 거고 뭐 대사관이 있을 거고 분명 버스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뭐 레스토랑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거 한번 파악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미리 사전에 그래프가 빌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가 손에 없어서 뭐 이제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레스토랑이니까 레스토랑 이름을 찾아봐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냥 나이브 레그식의 방식보다는 당연히 내가 좀 더 플래닝을 해서 그 플래닝을 바탕으로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접근법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냐면 그냥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정 어떤 유저의 질이나 유저의 발화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쿼리 디컴포지션을 한 번에 자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디컴포지션 했을 때 이거를 서브 프로블럼스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대통령을 예를 들면은 뭐 임기가 몇 년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 뭐 미국 대통령이란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컴포지션 할 수도 있고 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컴포지션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서브 프로블럼들 나오고 그럼 나온 서브 프로블럼들 간에 로지컬 디펜던시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블럼은 다른 프로블럼이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어떤 DAG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Direct Acycle Graph라고 하는 어떤 단방향의 어떤 지식 그래프, 연결 그래프들이 있을 거고, 그럼 단방향의 연결 그래프를 우리가 Topological Sor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상 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P1을 먼저 솔브를 해야 그 다음 P2를 솔브를 할 수 있고, 그럼 P2가 예를 들면 솔브가 되면 이 관련된 정보를 P3에 넣어줌으로써 프로블럼을 예를 들면 내가 다시 작성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리커시브하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반복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탐색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치 그래프를 동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구축해둔 어떤 로직 레그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뭐 스톰파스라고 하는 저희 내부 솔루션에 대한 강점 모두 알려줘라고 하면은 뭐 원래 이게 강점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뭐 강점에 대한 어떤 청크들을 그냥 막 가져올 겁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강점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요점이 있고 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실제로 어떤 고객사가 이제 진행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맥락들 예를 들면 이걸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공식 문서에는 뭐 이런 것들 찾아봐야겠네. 이건 뭐 퀄리티 체크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위에서 뭐 서브 퀘스천스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나는 이런 것들 메모리 알게 되었네 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또 정리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를 동적으로 만들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답변을 하는 거고 사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저희 기본적으로 이 논문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렇죠.
도문을 가지고 이제 파이썬을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파이썬 아까 전에 그 논문을 네네네 파이썬 구현해서 저희가 스톰 플랫폼에 이제 기본적으로 코드를 이렇게 넣은 거죠. 네. 그 사우나에서 작업하는 게 저런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페이퍼 읽어보고, 이제 이런 거 바로 테스트 해보고, 네,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로직 레그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좀, 개인 단위에서 굉장히 좀 이거 좀 그래프 레그를 약간 모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의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해서 좀 공을 좀 들어봅니다. 네, 좋네요. 저 논문을 보고서 저거를 구현할 수 있는 파이썬을 그걸 또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GPT 프로를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이제 이걸 사내 슬랙 보드에다 붙여가지고 뭐 비즈니스나 이거 비개발자분들도 테스트해서 또 의견 주시고 PDF 프로젝트 돌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이제 그래프 레그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해하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팔란티어 얘기를 좀 다시 하면은 결국에 이제 기존에 인간이 처리했던 단순히 AI가 검색을 해서는 할 수 없었던 맥락과 맥락을 이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 그 자체를 대체했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가 1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자들과 뭐 직원들의 가치적인 성과를 당연히 내고 있고, 그다음 이거를 실제 현장 엔진을 파견돼서 직접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어떠한 맥락을 어떠한 그 지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팔란티어 모집 공고를 보면은 고등학생을 뽑아가지고 뭐 월 800을 주면서 여기 이제 투입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직원들을 뽑아서 사실 이 지도에는 사람의 직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 저희가 어떤 것을 찾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맛집주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포트홀주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건물 내부의 그런 도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자의 목적에 맞는 지도를 구축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지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100억 원 이상의 가치 된다. 그런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걸 전부 온톨로지로 구축해가지고 예를 들어 A 공정에서 재고가 부족할 거를 미리 알고 C 생산기지에 가지고 생산기지에 재고 요청을 먼저 요청하든지, 혹은 미리 재고가 넘칠 걸 알고 A 생산기지에 재고를 늦게 주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유동적인 관리를 기존에 인간이 관념적으로만 해오던 거를 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체계화하면서 기존에 뛰어난 인간도 하지 못했던 진정한 이제 최적화를 이 온톨로지 통해서 구축할 수 있고요. 또 유통 쪽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뭐 어떤 식품 쪽이 좀 부족할 걸 미리 알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혹은 미리 발주를 많이 받아든지, 그런 식으로 이 제조업 분야에서 이 효율화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이 온톨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AI가 단순 검색기로 활용하던 이 RAG를 넘어서 그래프를 구축하고 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진짜 인간의 역할을 이제는 대신해 줄 수 있는, 약간 저는 이거를 기존에 GPT가 코드만 짜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 클로드 코드가 전체 맥락을 이해해가지고 이 오퍼레이션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면서 이 완전히 개발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래프 RAG를 통해서 진짜로 이제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그래서 물론 초기에 제대로 그래프를 구축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좀 필요하지만은 한번 구축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로 인간의 일을 대체해 줄 수 있는, 혹은 더 훨씬 나은 임팩트 낼 수 있는 부가가치 생산하는 게 바로 이 온톨로지고 그래프 RAG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저거 다 그냥 챗GPT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저도 이제 웹앱으로 하는 그 채팅 베이스의 LLM 서비스를 거의 안 하고 클로드 코드나 이제 코딩 어시스턴트를 더 많이 왜냐면 아까 전에 그랩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내 컴퓨터의 파일을 바탕으로 얘가 뭔가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채팅 인터페이스에서 하던 제약적인 어떤 업무들보다는 진짜 내가 현업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클로드 코드도 뭔가 지금 붐이긴 하지만 개발자와 좀 AI를 잘 쓰시는 일부 극소수의 유저들에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지 대다수에게는 아직 좀 많이 좀 허들이 아직까지 좀 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클로드도 웹 버전의 클로드 코드를 또 배포하기 하면서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쓰던 게 익숙하다 보니까 채팅에 머무는 상황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로컬로 오고 또 어떤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할 때 저런 온톨로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진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 많아지고 기존 기업에서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온톨로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좀 약간 올해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고 이제 내년 26년이 오는데 개인적으로 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은 관심 있는 좀 섹터가 좀 있으신지 해서 좀 그 부분 좀 이야기 나누고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가장 큰 문제는 문서가 사실은 AI가 절대 읽을 수 없는 문서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AI가 절대 읽을 수 없거나 해석하기 어려워서 전환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로 검색의 성능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검색이 빨리 되고 검색이 많이 되고 훨씬 정확하다고 해서 놀라지 않고 그 다음을 이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로 이젠 에이전트 시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에이전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온토로지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 지도를 사람의 그 요구에 맞춰서 좀 생성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인간조차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잘 정의를 못하니까 어떤 지도를 구축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지식에 대한 작업에 대한 그런 암묵지도 좀 잘 꺼낼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네, 진영님은 혹시 어떤 것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레그라는 뭐 온톨로지 얘기 나왔던 게 그 사실 2년 전에도 있었고 사실 3년 전에도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 구축한다고 하면 우리가 LLM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의 비용을 예를 들면 우리가 3년 전에 생각해보면 거의 뭐 10배, 100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래프레그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LLM의 코스트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충분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모델이 많이 경량화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데이터의 양이 많고 전처리를 해야 되는 좀 프로세싱이 좀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우리가 데이터 프로세싱을 충분히 예를 들면 경량화된 모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재료들은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도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지식, 뭐 이제 온톨로지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래프 구축이 뭐 어렵겠지. 그러면 정형은 좀 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형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법령 정보를 우리가 이제 온톨로지 구축하는 해봅시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 법령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항 호목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조항 호목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특정 조항 호면은 근처 호 혹은 이제 앞에 있는 항,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목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처 호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작성만 해줘도 사실 그게 충분한 온톨로지가 됩니다. 충분한 온톨로지가 되고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지도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법인세법 시행령이 있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어떤 복합적인 지도를 또 보고 싶다.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또 다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이게 내가 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스타트업에 법인세법의 특정 뭐 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중소기업 지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청년 창업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이런 어떤 온톨로지 구축이라는 게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하나의 같은 법령이고 하나의 조항 호목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다른 어떤 접근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온톨로지가 우리가 뭐 초기에 구축하기 더 비싸고 비용도 뭐 어렵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온톨로지가
굉장히 초기에 어떤 구축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쉽게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쉬프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저는 많이 좀 요즘은 생각을 해보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그래프 레그라는 용어 자체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설명했는데 이걸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어떤 것부터 먼저 좀 시도해보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걸 참고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있으시면은 일단은 사실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그래프레그라는 레포트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진짜로 LLM API 넣고 PDF 넣으면은 정말로 그냥 알아서 그래프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해 주거든요. 사실 그것만 이용하셔도 이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구나, 이게 어떤 엔티티들이 있고 어떤 엔티티 만들고 어떻게 엔티티 만들고 어떻게 이 릴레이션십 만들고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 커뮤니티 간의 그 리포트 어떻게 만들고 하면서 이게 진짜로 맥락과 맥락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구나 라는 걸 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진짜로 뭔가 현업에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인지 아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업데이트하고 기존 거 삭제하고 할 수 있는 그래프화이트나 혹은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뭐 라이트레그나 그런 쪽들을 추가로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네요. 네. 그 그래프 레그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아마 이게 좀 정말 내년에는 좀 화두이지 않을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정말 에이전틱 AI로 가기 위한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좀 온톨로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연구해 보면서 좀 그 토론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좀 추후에도 좀 한번 또 모시고 저도 되게 요즘에 거의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저는 돈이 많이 몰리고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결국엔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AI가 효율성을 올려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인지하는 내용인데 결국엔 그걸 정말 어떤 실질적인 가치로 증명하느냐가 저는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좀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래프 레그나 온톨로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수익과 연결되는 지점을 고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또 귀한 인사이트 너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약간 이어서 또 심화 과정이나 뭐 약간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면 또 그 부분에서 좀 한번 이야기 나눠봐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